이제 28장 철과 망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과 망간은 공슬급수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중금속입니다. 오랜만에 중금속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앞에는 잔류염소, 질소, COD, BOD 다 유기물과 관련되어진 내용인데 이번에는 중금속에 관련되어진 내용입니다. 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밑에 보시면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철과 망간은 당연하게 토양 속에 많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불용성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불용성 상태인데 즉 물에 녹지 않는다, 용해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물 속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러한 리퀴드님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기분이 필요합니다. 철은 존재 형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Fa2O3 이렇게 되면 산소는 항상 마이너스 2가 인데 이게 3입니다. 그 말은 철은 어째가 철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몇 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플러스 3가가 되어야 됩니다. 철 3가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철이 3가. 이것은 산소와 결합을 해서 불용수입니다. 물에 녹지 않습니다. 망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간도 존재 형태가 망간 6가, 망간 4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망간 4가의 경우에는 이게 불용수입니다. 불용수 MnO2. 그런데 이게 철이 플러스 3가에서 플러스 2가로 망간이 플러스 4가에서 플러스 2가로 이렇게 환원이 되면은 이것은 물에 녹습니다. 물에 녹으면서 물에 녹으면 관계없어요. 우리는 철, 망간, 우리 몸에 필수원수입니다. 관계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물에 녹아 있는데 이게 침전이 되면서 우리 눈에 띄게 됩니다. 색을 띄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수돗물에 든 적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자취할 때 보면 수돗물을 열면은 세면대에 가서 수돗물 열면은 100이면 100% 항상 갈색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수관이 그냥 부식돼가지고 부식되기도 하고 철이 녹아 나오기도 하고 해서 아무튼 갈색물이 콸콸콸콸 나오다가 한 30초에서 1분이 지나면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물 색깔 자체가 벌써 갈색이란 말은 그렇죠, 그죠? 씻는 물로도 얼굴 세면용으로도 안 쓰는데 마시는 물로는 더더욱 쓸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원인 때문에 이 철이나 망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게 있고, 자, 조금 더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게 나중에 보면 지역에 따라서 이것도 있고, 자, 이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지금 철 2가로 되면서 물에 녹아 나오고, 아까 말했죠. 이것은 철 3가 불용성인데 철 2가 되면은 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용해가 됩니다. 물에 녹아 나옵니다. 이것은. 자, 이러한 문제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산화 제2철 이렇게 Fe2O3로 존재할 때 전혀 문제는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밑에는 이것처럼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많이 있다. 이거 보면 나옵니다. 이게 존재하는데 고체 상태의 철은 거의 용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용해되지 않는다. 하지만 환원성 조건일 때, 즉 형기성 조건일 때, 즉 산소가 없을 때, 산소가 없어지고 이산화탄소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것이 녹아 나옵니다. 이렇게 이가로. 그러면 말 자체가 환원성이다. 그러면 형기성. 호기성이다. 그러면 산화성.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끝내는 이것은
환원이 되어서 쉽게 용해된다. 자, 이 말입니다. 철 삼가가 제이철이 철 이가로 전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전자를 받았다는 말이 환원되었단 말이죠. 그죠? 전자를 받았다. 환원되어서 이 이가는 물에 용이 되어집니다. 삼가는 아까 말했죠. 삼가는 불용수. 똑같은 말이 뒤에 망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간이 있는데 망간 사가가 있는데 이것은 불용성. 불용성인데 환원성 조건이 되면은 이 망간 사가가 망간 이가로 전자 두 개를 무려 받습니다. 전자 두 개를 받아서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가 됩니다. 환원이 되죠. 그렇죠? 환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물의 용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형이성 조건. 형이성 조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유기물이 많이 분해되면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하면서 산소를 사용하게 되고 산소 농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끝내는 그 산소가 없다는 말 자체가 뭐죠? 형이성 조건이다. 그건 뭐 산화, 환원 따진다면은 환원형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러한 산화수가 플러스 3에서 플러스 2로, 망간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로 환원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물에 녹게 됩니다. 물에 녹아있는 상태가 안전한 상태입니다. 이 말이 이 책 속에, 이 28장 속에 계속 반복될 겁니다. 자, 지금은 조금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십시오. 자, 토양 속에, 토양에 있다는 말은 뭐죠? 토양 속에 있다는 말은 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토양. 물이 녹지 않았어요. 망간은 주로 이산화 망간이다. 산소가 다이 두 개 있는 망간이다. 이게 바로 뭐냐? 망간이 4 플러스. 이것은 물에 안 녹습니다. 불용수예요. 불용수.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이것이 위에 있는 것처럼 위에 이 문장과 똑같습니다. 이 문장과 똑같습니다. 환원성 조건이 되면은 환원이 되어서 녹는다. 그죠? 환원성 조건이 되면은 이 망간이 어떻게 되느냐? 망간 사가에서 망간 이가로 환원이 되면서 위에 있는 철과 마찬가지로 녹는다. 이 표현이 똑같습니다. 표현 이것이 조건이 환경이 처음에는 침전된 상태로 고체에 토양 속에 묻어 있는데 이게 그 속에 지하수가 흐르면서 그 물 속에 유기물이 많이 있다.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미생물들이 호흡을 하게 되고 산소를 쓰게 되고 형이성 조건이 되면서 산화 환원 형태로 따지면 환원 조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환원 조건이기 때문에 철도 환원이 되고 망간도 환원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철, 이가, 망간, 이가 이렇게 환원 상태로 되어지면 이것은 물에 녹게 됩니다. 그래서 물에 녹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지하수가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이게 지하수 흘러갑니다. 흘러가다가 여기 우리 우물을 봤어. 우물.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물은 깨끗한 물입니다. 이 물은 깨끗한 물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누군가가 쓰레기를 막 던지고 버리고 해가지고 유기물이 많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유기물이 많이 있으면 습겠죠. 끝내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산소를 쓰게 되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죠? 그럼 끝내는 형기성 조건이 됩니다. 이 형기성 조건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형기성 조건에 물이 흘러가다가 여기 토양 속에 있는 철, 망간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예전에는 이런 쓰레기를 안 버릴 때는 깨끗한 물이 와가지고 그냥 철하고 망간은 토양에 계속 남아있고 물만 흘러갔어.
물만 흘러와서 깨끗한 물을 마실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유기물 덩어리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 분해하면서 산소를 쓰게 되고 현기성 조건이 되고 이 현기성 조건에 물이 흘러 들어오다 보니까 어찌 되느냐, 금방에서 말한 것처럼 토양 속에 있는 철, 망간을 환원시켜서 이가로 만듭니다. 이가로 되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용해 물에 녹아 들어오게 됩니다. 녹아 들어서 이 속에는 어찌되느냐, 철과 망간의 농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관계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나중에 지하에 있는 산소가 얼마 없는데 이쪽으로 나와서 물로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산소가 많이 있겠죠. 바로 이렇게 분위기가 천지니까. 그럼 끝내는 다시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환원 조건이 되어서 물에 녹아 들어왔는데 끝내 여기에 있는 조건이 우리가 물을 마실 때쯤 되면 산화 조건이 됩니다. 산화 조건이 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다시 얘들은 산소와 반응해가지고 산화됩니다. 어찌 되느냐? 산화됩니다. 산화. 쉽게 말해서 산화된다는 말은 전자가 읽는다는 말이죠. 그죠? 이렇게 다시 산가, 사가. 이건 뭐죠? 물에 안 녹는다. 그 말은 뭐죠? 침전이 된다. 뭔가 찌꺼기가 생긴다. 찌꺼기가 많이 생기면 갈색입니다. 그건 뭔가 찝찝하죠. 이 안에 우리가 마신 이 물에는 수돗물에는 당연하게 철, 망간, 중금속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쫙 제거한 게 뭐냐? 초순수입니다. 초순수 제조 장치를 통해서 나온 게 초순수예요. 거기는 철, 망간, 음이온, 양이온 다 없습니다. 아주 깨끗한 거. 그거 사용해 마시면 설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을 마실 때 물을 마시기도 하지만 우리 몸과 이온이 적절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런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실 때 갈증 느낄 때 마시는 물이 뭐냐? 알칼리 이온료, 알칼리 이온, 알칼리 이온 음료, 알칼리 이온 음료라고 그러죠. 그 이온 음료는 뭐냐? 마시는 순간 우리 몸하고 이온 균형이 쫙 맞아서 흡수가 쫙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초순수물은 아닙니다. 이거 설사 쭉 다 나가버립니다. 심지어는 염분이 너무 많다. 해수 마시면 어떻게 되느냐? 해수는 초순수와 완전 반대예요. 해수는 그 안에 이온이 너무 많아서 초순수를 마시는 순간 설사로 쫙 나오지만은 이 해수는 마시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 속에 있는 염분까지, 물이 다 빠져나옵니다. 물까지. 아무튼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는. 자, 어쨌든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철과 망간의 농도가 높다. 이 말은 뭐냐? 보나마나 여기서 나중에 어떤 침전을 일으키게 될 거고 우리가 마시는 물로 속에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사람 있죠. 옛날에 여기 어떤 풀어보면은 자전거 분해해가지고 먹는 사람, 철 먹는 사람, 못을 먹는 사람 그렇게 하죠. 그죠?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우리 몸 자체가 참 필요하니까. 그죠? 하지만 절대 마시는 물은 뭔가 찌꺼기라도 있으면 이게 철이 아니고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먹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색도를 일으키는 거 그것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천연 색소가 들어가 있어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습니다. 금방 제가 했던 말을 갖다가 그 다음 페이지에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내용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볼까요? 한번. 자, 이거 여기 있는 게 전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문정인데 보세요. 자, 지하수 철이나 망간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 지하수는 항상 용종산소가 결핍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산소가 결핍되어 있다. 없다 이 말은 뭐죠? 현기성이다 이 말입니다. 현기성의 말은 CO2가 많다는 말이고 환원성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소가 결핍 이 단어를 보는 순간 이 물은 뭐냐? 유기물이 많아가지고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산소를 많이 소비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많아졌다. 그런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되느냐? 당연하게 이산화탄소는 내게 높고 철과 망간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철, 삼가, 망간,
사가가 토양 속에 있다가 환원 조건이 되면은 이게 이가로 바뀌면서 물에 녹는다, 용해된다 그 말입니다. 알았죠? 아까 했던 말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것도 볼까요?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우물, 이 우물은 옛날에는 철망간 농도가 낮았어요. 깨끗한 물이에요. 아니 철망간도 없으면 깨끗한 물인데 어느 순간 그 주변에 유교용을 들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거기다가 땅을 파가지고 변수로 썼다. 뭐 똥을 폭탄 썼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거기에 지하수가 흐르면 어찌 될까요? 당연하게 유기물이 있으니까 유기물 분해가 일어나게 되고 산소를 소비하게 되고 현기성 조건이 되고, 그죠? 그러면 다시 이렇게 됩니다. 끝내는 현기성 조건이 되니까 토양에 있는 철과 망간이 환원되어져서 녹아 나옵니다. 그죠? 그러게 어찌 되느냐? 저지, 질이 나쁜 물이 됩니다. 밑에 있는 거, 저수지에 있는 성충암대차, 저수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서 저수지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실 겨울 같은 경우는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막 치면서 이렇게 충분히 습격됩니다. 이렇게 습기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말처럼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자 여기 있습니다. 여름철이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말이죠. 햇빛은 비치고 온도는 올라가고 수온도 올라가고 표층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뭐죠? 온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물의 부피가 늘어난다. 물의 부피가 늘어난다는 말은 밀도는 부피는 늘어나고 밀도는 감소하고 가볍다. 그러면 이것은 뜨거워진 물은 어찌 될까요? 가볍는 거죠. 여러분들 알죠? 라면 끓일 때 밑에서 국가스를 막 휘니까 어찌 됩니까? 그냥 물이 부글부글하면서 올라오죠. 이러죠? 밑에는 뜨겁고 위는 뜨겁지 않으니까 밑에 있는 뜨거운 물의 부피가 아니지 밀도가 가벼워지면서 확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그죠? 이걸 섞이는 거죠. 그죠? 이것은 반대로 위가 뜨겁습니다. 위가 가벼워요. 그런데 여름에는 겨울과 다르게 바람도 안 불어. 무슨 될까요? 잔잔하니까 이게 습기지가 않아요. 가벼운 건 위에 있고 무거운 물 밑에 있고 습기지가 않는데 수온은 높고 이 밑에 유기물이 있다. 여름 되면 유기물 분해가 더 일어날 거다. 똑같죠? 이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유기물 분해가 일어난다. 그러면 산소는 소비되고 이산화탄소는 늘어나고 현기성 조건이 생기고 어찌 될까요?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나중에 가을철에 바람이 막 불면서 다시 이렇게 막 역전되고 그때까지는 어떻게 되느냐? 똑같이 위와 똑같은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게 어떻게 되느냐? 철하고 망간이 용해되는 거예요. 용해되면서 이 수질이 나빠집니다.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5번. 그래서 똑같은 말을 갖다가 저수지냐, 우물이냐 이렇게 하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뿐입니다. 여기는. 자, 4번. 이 말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철이 삼가에서 이가로, 망간이 사가에서 이가로 되면서 용해가 된다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바로 뭐냐? 열역학적으로 이것보다 이게 더 안정하다. 이것보다 이게 더 안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역학적으로. 그 말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어요. 열역학적 고철로부터 산소가 포함되어 있는 저 뭐죠? 산화성 혹은 호기성. 앞에서 말한 환원성, 현기성하고 반대말입니다. 산소가 많이 있는. 산소가 있을 때는 당연하게 산소가 많이 있으니까는
Mn에 산소가 2개 붙었어요. 철 같은 경우는 철 2개에 산소가 3개. 그런데 MnO, FeO 봐보세요. 어느 게 산소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 걸 봐도 이것보다는 여기가 산소가 조금씩 더 들어가 있죠, 그죠? 산소가 더 붙은 거예요. 더 산화된 거죠, 쉽게 말해서. 더 산화되어지고 이것은 녹지 않는다. 이것은 물에 녹습니다. 용액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기성 조건, 현기성 환원 조건에서는 Mn 이가, 철 이가, 이것은 가용성이다. 이게 일역학적으로 그렇게 말입니다. 자, 이거 또다시 똑같은 말입니다. 예, 박테리아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근데는 아까는 유기물을 분해하기 때문에 산소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생기고 현기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어떤 미생물들은 뭐냐, 유기물을 분해하는 게 아니고 철하고 망간 자체를 이용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철, 망간 이거 자체를 여기에 있는 산소 있죠, 산소. 아까 말한 것처럼 원래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그렇죠. 모든 동물은 유기물을 호흡을 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도 숨을 쉬면서 과자나 탕수육을 먹고 CO2와 땀으로 소변으로 물을 배출합니다. 그죠? 모든 미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미생물들은 철, 망간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산소를 이용하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그 지산화 박테리아, 아지산화 박테리아, 그죠? 지소 고정 박테리아, 별의별 박테리아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황화는 박테리아도 있습니다. 황산염 하는 박테리아가. 그러니까 모든 것은 산소만 붙어 있으면 미생물들은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서 이걸 갖다가 떼어내어서 써버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Fe3 플러스 Mn4 플러스가 나오는데 조건이 환원성, 현기성 조건이다 보니까 산소는 더 이상 없고 환원 조건이니까 이게 환원되어 버립니다. 환원, 전자가 더 들어온다 이 말이죠. 들어왔을 때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은 저 같은 경우는 OX문제를 많이 냈습니다.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맞으면 O, 틀리면 X. 그래서 여기서 이런 거죠. 이런 인력부터 포착부터 쭉 써가지고 환원 조건에서만 불용성인 Mn2, Fe2. 불용성이 아니죠, 그죠? 가용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24분이네. 자, 그 다음, 그럼 이것은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예외적인 것은 사실 안 외우는 게 좋은데, 이 예외적인 게 몇 번 나오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철이 이것은 이가예요, 이가. 상가가 아니고 이가철인데, 이것은 산성 조건이에요.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화성 조건. 그죠? 현기성이 아니에요.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경우에는 철이 녹아 나올 수도 있다. 예외적인 거예요. 아까는 철이 이가로 환원되어져서 나오는 경우는 뭐냐? 환원성 조건, 현기성 조건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예외적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거다. 일반적으로는 현기성 상태에서만 철과 망간은 가용성이 되고, 그때의 가수는 그렇습니까? 책에 보면 이게 지금 3가로 되어 있는데 3가가 아니고 2가입니다. 2가로 붙여주십시오. 책에는 3으로 되어 있습니다. 3으로 되어 있지. 자, 철과 망간의 중성. 네, 이거 웬만큼 리스도 별 문제 없습니다. 별다른 피해가 없어요. 별다른 피해가 없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현기성 조건에 의해서 철이 2가, 망간이 2가로 만들어져서 물에 용해되어 있는데,
용해되어 있는데 이게 상수도를 타고 이쪽 오다 보니까 공기를 만나게 되고 공기가 있다 보니까 공기 속에 산소가 무려 20%나 있죠, 그죠? 그러니까는 산소가 있게 됩니다. 이게 공기 노출이 산소가 있게 됩니다. 즉 호기성 조건.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물 속에 용존되어 있는 철, 이가, 망간, 이가가 산소가 만나야 되니까. 아까는 산소가 없는 힘계 조건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각 집으로 오는 도중에 공기와 접촉하면서 산소를 만나게 되어서 산화가 됩니다. 산소와 결합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찌 되느냐? 얘들이 산소와 결합하게 되면서 애초에 있던 이렇게 고체가 됩니다. 불용성. 물에 녹지 않습니다. 입자를 일으킵니다. 입자가 됩니다. 그 입자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콜로이드입니다. 너무너무 작아서 깔아앉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작아서 물에 계속 더 있어요. 그러면 저는요, 탁도를 유발하게 되고 미관상을 먹어요. 그러면 안 먹습니다. 그래서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은 정도가 심하면 물 속의 철의 농도 너무 높다 그러면 이건 언젠가는 침전을 일으킬 수가 있겠다. 미관상 안 좋겠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철과 망간은 둘 다 이가입니다. 이가라서 이가 양이는 뭐죠? 경도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죠? 그래서 세탁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경도가 높은 물은 세탁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제거한다. 이게 있었죠, 그죠? 경도. 보통은 이제 철과 망간은 경도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물질인 칼슘, 마그네슘, 스트론튬 그것보다는 농도가 낮습니다. 낮지만 이것도 아무튼 이가 양이기 때문에 농도가 높으면 세탁을 방해한다. 그리고 배관 시설물에 물이 통과하는 그쪽에 얼룩을 내어서 박테리아가 성장하게 되고 박테리아가 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배수관망에 장애를 일으킨다. 물이 흐르는 곳에 장애를 일으킨다. 자, 이렇게 가장 대표적인 문제 뭐냐? 수돗물 틀었는데 갈색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완전 갈색물입니다. 이것은 노란색 물 같기도 하네라고 하는 것은 완전 갈색물이죠. 나오는 것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철의 농도 기준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이거 이상은 포함은 안 되겠다.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측정하는 방법은 일단 모든 실험법은 많은 양이 있는 경우 뒤에 보면 황산도 나오는데 황도 나오는데 양이 많다. 무기를 잽니다. 그러니까는 바닷물 속에 염분의 양이 얼마 있느냐 직접 이렇게 적중도 할 수 있겠지만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증발시켜가지고 그 안에 남아있는 소금에 무기를 잽니다. 많은 양이 있을 때는 침전을 시켜서 무기를 잽다 말입니다. 사실은 뭐 침전법이지만 무기법입니다. 무기 잽다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게 페넨트롤린법입니다. 이것은 수질기사 시험, 요즘엔 실기가 없어졌다고 그랬나? 예, 옛날에는 실기 시험이 있을 때는 철도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오케이, 조금만 더 끓이고. 자, 그럼 철의 분석법은 이런 겁니다. 페넨트롤린법이라고 해서 이 시약을 씁니다. 시약하는 방법은 밑에 보면 뭐 2가, 3가가 있는데 아무튼 시약을 아무도 이것저것 넣다 보면 끝내는 철이 어떻게 되느냐? 철이 전부 다 상가로 됩니다. 상가로 되면은 이것을 다시 환원시켜서 전부 다 이가로 만들고 이 이가는 여기서 말한 페넨트롤린과 결합을 해가지고 오렌지색입니다. 오렌지색. 그러니까 철 이온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색깔이 더 붉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흑광법을 이용해서 철의 농도를 측정하게 된다. 망간 경우에는 망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망간은 이렇게 망간을 갖다가 뭐 이가가 있는데 이것을
과황산염을 넣어버리면 이게 전부 다 산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망간 7 플러스, 7 플러스. 이것은 색깔끼리 이게 자체가 그래서 과황산만 딱 넣어주면은 이게 산화되어져서 MnO4가 되는데 색을 띠게 되더라. 그래서 이 색이 얼마나 진하냐에 따라서 망간의 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료. 수온으로서 적합성.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게 양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이것은 유기물질의 양과 다 같이 고려해가지고 나중에 처리 유형을 결정한다. 어떠한 처리를 해야겠지. 그 다음에 배수관망에서의 곤란한 문제. 아까 말했죠, 그죠? 가장 물이 넘는 거. 그런 문제 해결하는데도 처리의 농도가 중요하다. 부식이 얼마나 되는지, 붉은 분출이 있는 거, 이것도 알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물 연소문제가 끌어고 풀만한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책 몇 페이지냐면은 이게 앞에 책 721페이지입니다. 72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페이지 721페이지를 보시면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28장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